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함교수회관 중소기업 정책 자금 세미나가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가서 포럼 하는데 제가 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동방성장 아니에요? 네. 그거 어디가 있대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좀 찍을까요? 네? 좀 찍을까요? 네. 네, 말씀이 정찬입니다. 오늘 나도 차고 연말에가 바쁘실 텐데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부가 승진공을 통해서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오셨습니다. 성함도 아주 유명하신 이병철 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동반성장을 했습니다. 빈부 간의 동반성장이나 도농 간의 동반성장, 또 지역 간, 또 남녀 간, 세대 간, 남북한 간, 또 국가 간 동반성장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지만 오늘은 동반성장이라는 화두가 처음 나오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원료로 돌아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에 관해서 이병철 이사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또 정부 정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하시기 전에 매번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조한규 총장님을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총장님은 80년대 후반이죠. 80년대 후반에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한참 20대 그런 90이 훨씬 넘으셨어요. 95세요? 95세이세요? 그렇죠? 28년 지금 그 위에 IBI라고 인터내셔널 백신 인스티튜트라고 대한민국에서는 UN 기구로서 아마 처음 생긴 건데 서울대학교에 있습니다. 거기 전문도 하시고 또 전에는 아주 공감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병철 성인 이사님 모실까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저희 기관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약 10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사가 진주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서 2014년 7월달에 진주 내려가고요. 그리고 진주 본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 33개 전국 지역 거점에 지금 현장 지역 본지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연수원이 있고, 그리고 해외에도 24개 거점이 있습니다. 직원은 지금 1,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인데 이거는 그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아주 대표적인 공공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 우리가 설립한 게 이제 78년도, 79년도에 설립했는데 설립과 같이 이제 최초에 이제 중소기업 진흥기금으로 출발을 해서 뭐 창업지원기금하고 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뭐 상기반 자금들이 같이 통합이 돼서 지금은 기업에 대한 대출 잔액 22조 포함해서 약 27조의 기금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 기금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실패 영역을 보완을 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실패 보완은 어떤 거냐면은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권들이 뭐 지원을 기피하는 그 창업기업이라든가 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 자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 통해서 이제 경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이제 시장 실패 보완 측면이고, 시장 선도 측면은 어떤 거냐면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가 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지원함으로써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청년 CEO를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투자하고 융자하고 복합해서 같이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실패한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선행 투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저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저희 기관의 중점 운영 방안은 일단은 그 네 가지 그 주된 사업이 있는데, 정책금융과 수출팔로, 인력 양성, 지역혁신 네 가지 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아래에 보시는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장 중심, 소유자 중심의 정책 자금 운영을 하고, 수출 기업에 대해서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서 수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성과를 공유해서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지역별 특화 사업이라든가 뭐 지역별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ESG라든가 탄소라든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중소기업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런 패러다임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진공의 금년 운영 방향이고요. 이런 운영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뭐 실패한 기업이라든가 한기에 봉착한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사장되는 걸 막고 그런 기업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뭐 제도약 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정책자금 융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요. 예, 말씀해 주시죠.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사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늘 말씀드렸듯이 2분 안에 본인 시간을 포함해서 2분 안에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강연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입니다. 저희도 중소기업에 한 2,000개사가 가입되어 있는 협회인데요. 지금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너무 저희도 와닿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지자재, 여기 중소기업 진흥공단뿐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자금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도대체 뭐를 지원해주고 누가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할 정도로 큐비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것만 해도 저는 이게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저는 지역 균형 발전 지원도 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 지역 균형 발전 포럼을 한다고 저보고 패널로 참석을 갔었는데요. 그런 것도 부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각각 다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수출 지원 같은 경우도 코트라에서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약간 좀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그런 지원이 많네요. 그래서 이거 참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도대체 저렇게 많은 지원을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희 회원사들이 만약에 그런 혜택을 보고 싶으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지 정말 중소기업 진흥단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모든 애로사항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거 중소기업 진흥단 진짜 많이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기 참석하기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어떻게 저 지원 혜택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홈페이지들 들어가서 이제 자금 신청 같은 걸 합니다만은 그 위에도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 지원이. 그래서 어떤 절차로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소상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소기업협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진국이 정책자금이 뭐 5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뭐 4%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준이에요. 근데 강소기업협회 회원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중진국의 고객이 아니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강소기업협회 회원이 될 정도면은 정책자금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도 거의 비슷한 조건을 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신용도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 이례적으로 시중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견 기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이제 로컬 레벨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 정책 자금을 많이 노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업들이 조금 배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그 관련된 지원 제도는 글쎄요, 저는 최대한 이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제 하고 공고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33개 지역 거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통해서도 이제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능별로 다양한 사업별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을 하기보다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 경영을 하면은 기업별로 이제 100개 기업이면 100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 기업의 최적의 지원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제안을 해주는 형태가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애로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중진공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기관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구 일원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중기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뭐 잠깐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기관별로 지원 제도는 다 다르지만은 첫 번째 장벽은 높겠다고 판단이 되지만은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사업 계획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평가하고 하는 관점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첫 번째만 힘들지 다음부터는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지난 2년간 거의 개근하다시피 소장님 박채윤 명예교수가 계시죠. 매번 첫째 번째 질문하시는데 오늘은 불가피한 사정을 모르고 신문 소개가 보내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재윤입니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는 기업들의 규모가 지나치게 영세하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91.9%가
종업원 하나 내지 9명의 영세사업체들이며 이들의 영업이익은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의 39.1%에 지나지 있습니다. 이들 영세기업들은 기업의 규모가 영세해서 규모의 경제, 즉 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라 생산 단가가 저렴해지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이렇게 영세기업들이 과다한 것은 과거에는 자본금이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오늘날에는 영세업자들이 다른 업자들과 협력해서 사업의 규모를 키워서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마음 편하게 독자적으로 경영하자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자본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협력의식이 부족해서인 것입니다. 본인은 한때 중소기업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산업정책을 직접 책임지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찬희 교수는 김영삼 정부 때 경제수석도 하고 상무부 장관도 하고 재무장관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기업 규모의 영세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최악의 결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죠. 공단은 한국의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및 소기업들 간의 인수 및 합병을 촉진해서 중소기업들의 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이 궁금합니다. 자영업자, 영세기업 및 소기업들 간의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정부의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을 촉진하고 자영업자, 영세기업 및 소기업들의 협력 의식을 강화하는 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마 중소벤처기업 지원공단님 여기에 대한 바람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상당히 좀 주제자의 특권, 글로벌 특급을 하건 일단은 대기업이 어떤 형태든 참여를 하도록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지자체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기업도 이제 ESG 측면이죠. 이제 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그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요. 한 두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다음 포럼이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좀 한주만에 하기 때문에 미리 공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지사항은요, 저희 동반환경연구소에 이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 중에 김정문 알로에의 최영래 회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그 설 앞두고 저희한테 화장품 그 세트를 기증을 해주셨어요. 오늘 나가시는데 하나씩